좋아요, 구독! 네,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할인 보수적 베팅, 사는 연내 계약 체결.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진행한 HMM 본 입찰에 동원그룹 그리고 할인그룹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높아진 몸값에 더는 높게 잡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수적인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인수 경쟁을 벌였던 LX그룹은 불참했습니다. 동원과 하림, 지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죠. 최근 대폭 오른 주가를 기준으로 매각 예정가를 정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높아진 몸값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최고가 낙찰 원칙과 함께 인수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인수 뒤의 계획 경영, 그리고 해운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B 업계 관계자들의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영부채 2억주 전환에도 HMM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HMM 몸값이 6조 원이라면 기업은 대출을 3조 원 이상 써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배당 조건상 2조에서 3조 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하게 된다면 배당으로 이자조차 못 갚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즉, 아마도 이번 입찰에 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내년에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과 같은 더 큰 대기업이 새 인수 후보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3일 오후, 어제 오후였죠. 5시 기준으로 본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에 돌입했습니다. 매각 대상 지분이 현재 발행 주식 수의 57%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20에서 30% 적용할 경우 7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껑충 뛴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찰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도 애매해진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고려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찰이란 일반적으로 경매의 일환입니다. 상품 또는 자산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화되는 것, 이게 바로 유찰인데 이 HMM 경영권 매각 계율을 보면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이 매각 대상은 HMM 보통주 3억 9,879만 주고요. 인수 후보는 동원과 하림 등 이 두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입찰 마감은 어제 오후 5시였고요. 지금 HMM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시총이 11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1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주가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기사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1조 원을 넘어서 인수 부담이 커졌고요. 연 8% 인수금융 금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원과 하림, 희망 가격이 6조 원 안팎인데 LX 같은 경우는 자금 부담의 입찰을 포기했고요. 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했을 경우 매각가가 7조 원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유찰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HMM, 앞으로도 향후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루 이상 카시어링 2배 넘게 늘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 중장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하루 이상 카시어링을 이용하는 수요 역시도 2배 넘게 껑충 뛰었고요. 긴 거리를 주행할수록 할인 혜택이 더 큰 전기차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소카 차량 대여 기간 추이입니다. 올해 하루 이상 차량을 대여하는 비중은 15%고 2018년 6%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용건당 평균 주행거리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평균 72km던 건당 주행거리, 올해 113km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첫 차를 구매하는 대신 카시어링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대여 이용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10명 중 5명은 30대 이상이라는 그런 집계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신규 회원 비중도 2018년 18%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고요. 고객 연령층이 젊은 20대에서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30대, 40대로까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위해
비해 중형급 차량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전기차 수요 역시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이용 시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주행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소카,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서 전기차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기사 요약본 살펴보겠습니다. 중장기 비중 6에서 15%로 껑충 뛰었고요. 올해 평균 주행거리도 113km입니다. 40대 이상 신규 회원 역시도 37% 이상 달하고 있고 중형급 전기차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에서 소카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도 비중 확대 그리고 조정을 상향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조 매출 5대 제약사 R&D도 통 큰 투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대형 제약사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에 올인 중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장기화된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내년 중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판로 다양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국내 상위 제약사 연구 개발 투자입니다. 유한양행 1,453억 원, GC 녹십자 1,000억 원을 훌쩍 넘었고요. 종근당 역시 1,000억 원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1,152억 원, 대웅제약 역시도 1,500억 넘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존 방식은 제네릭, 복제약 판매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함으로 인해서 매출 확대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왔는데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1조 4,218억 원 매출과 5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즉 외형 성장과 내실 역시도 함께 다진 한 해였고요. GC 녹십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947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투자 규모를 대폭 더 늘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종근당과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전통 제약 강자들 모두 올해 3분기까지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확보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의 12%를 R&D에 투자하면서 올해 해당 비율을 15%로 훨씬 더 늘렸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살펴보셔도 좋은 산업입니다. 네, 지금 SK증권사의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국내 주요 대형 바이오 2024년 실적 전망입니다. 자, 왼쪽은 바이오 전망이고요. 오른쪽은 제약사 실적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 2023년보다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자체 개발한 신약 글로벌 성과 도출 시기에 따른 분석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거뒀죠. 내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주요 키워드는 M&A, 알츠하이머, 비만입니다. 앞서서 외신에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현저히 낮아진 밸류에이션으로 빅파마의 선제적인 M&A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제약사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947억 원을 투자한 GC 녹십자,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역시도 지난해 매출의 12%를 R&D에 다시금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 비율을 15% 넘게 늘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커질수록 제약사 경쟁력은 신약 보유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부터 견조하게 늘어난 매출이 공격적인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선순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자 제약업주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큐어 20% 넘게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제일약품도 11%, 위더스제약 6%, 국제약품 역시도 5% 넘게 확실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종근당도 5% 넘게 상승했고 광동제약 역시도 3% 이상의 상승분을 보였는데요.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이 또 상승했을까요? 비만 치료제, 앞서서 외신에도 언급했죠. 펩트론이 16%, 종근당 5%, 일동제약 4.29% 넘게 상승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역시도 확실하게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한 PCL과 가까이 상승한 또 아이큐어도 보이고요. 펩트론 역시 16%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피플바이오는 4.44%의 강세를 보였네요. 자, 어제장에서 전반적으로 좋았던 제약바이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역시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근당과 유한양액, 즉시 녹십자 등 3분기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 개발이 기술 이전으로 보여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있고요.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직 개편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제약바이오,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장세 뚜렷한 카카오엔터 뮤직, 글로벌 확장은 젠걸음. 지금 K-팝의 인기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도 이 엔터 쪽에서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 북미 쪽 매출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 유럽 쪽에서도 음반 판매량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3분기, 4분기 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만 나왔습니다. 다만 그의 반면에 산업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점점 주가는 오히려 하향되고 있는 모습인데 NH투자증권은 어제 좀 엔터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K-팝 아티스트 전반의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024년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성장은 서구권 중심의 음반 판매량 성장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즉, 미국 팬덤이 꾸준히 신규 유입되면서 미국향 음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어제 엔터주, 이 테마주가 1.32%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브 6% 넘게 껑충 뛰었고요. 갤럭시와 SM과 콘텐트리, 중앙, 디어유까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엔터를 포함해서 엔터주, 사실 산업 리스크가 아니라면 더더욱 주가가 홀홀 날아오를 수 있고 판매 역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왜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왜 상반기에 지금 좀 반전된 하반기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좋아요, 구독!